그런데 그 우한 폐렴은 그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 같은데 뭐 이유는 뭔가요? 예, 지금 현재 중국에서 발병한 그런 감염 환자, 그 감염 환자 중에 몇 명이 죽었냐, 이제 그게 치사율인데요. 치사율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나온 수치로만 보면은 2 내지 3%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은 별로 지금 그 사스라든지 메르스하고 비교해 보면은 높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스가 그때 한 10% 정도 이렇게 되었고 메르스는 30%. 그러니까 메르스는 굉장히 높았죠. 네네.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그 여름인데 사회에 사실 엄청난 충격을 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이러한 그 2 내지 3%라고 하는 것은요, 중국에서 발표하는 이 통계 자료가 정확하다,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성립되는 거고, 아직은 더 시간을 이렇게 두고 봐야 되는 네네. 거고요. 지금 이제 학자들이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보다도요, 그 재감염 수치라고 있습니다. 재감염 지수. 그래서 한 사람이 몇 명에게 감염할 수 있냐, 그걸 이제 수치, 복잡한 그 수학 계산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사스는 이것이 2 내지 5였다고 이렇게 합니다. 2 내지 5. 그러니까 이제 수치가 1이라고 하면 환자 한 명이 한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거고요. 2라고 하면 환자 한 명이 2명을 감염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높은 거죠.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고 또 2명을 감염시키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완전 좀비죠. 좀비. 그렇죠. 그 2만 돼도 굉장히 높은데, 이것이 이제 스페인 독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페인 독감 그렇게 심한 것이 2 내지 3이었다고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발생했던 메르스는 3.9,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한 폐렴은 이것이 얼마 정도 되냐? 1.4에서 3.9, 이 범위가 굉장히 크죠. 이것은 이제 아직까지 데이터가 많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두고 봐야 된다. 데이터가 더 많이 축적돼야 된다. 그래서 1.4로 보면은 감염력은 굉장히 낮은 거고요. 3.9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높은 그렇죠.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치사율은 사실 감염자 대비 죽는 사람 수니까 감염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치사율은 오히려 통계적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누가 죽냐를 봐야 되는 문제, 내용상으로 퍼센트보다도. 근데 이제까지 봤더니 우한 폐렴 그 코로나 그 19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이었, 8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치유력이 약한 거죠.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었던 경우, 암이나 당뇨병, 뇌경색, 고혈압 여러 병을 앓았던 사람들한테 오는 거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개인 면역이 얼마나 관건인지가 이번 그 치사율에도 저희가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폐렴의 특징이 그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는 무증상 감염인데요. 사람에 따라서 아무 증상이 없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 그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가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데, 면역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도 그렇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잖아요. 해물탕 먹었는데 우리 셋이 먹었는데 3명이 다 장염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이 식중독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이 음식 탓인데, 저는 걸리고 두 분은 괜찮으면 제가 이제 장이 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도 내 내부 환경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거죠. 그게 면역인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그 비말 감염, 접촉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점막의 문제인 거죠. 면역 중에서도. 그래서 그 뮤코잘 이뮤니티라서 점막 면역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전염성 질환의 1차 방어선이 최전방이 이제 점막인 거죠. 그래서 그 점막이라고 하는 게 우리 면역세포의 80%가 점막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 점막 부위라고 하는 게 외부하고의 창문이죠. 노출되는 그러니까 노출되는 부위들, 외부와 우리가 교섭하는 곳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고 비뇨 생식기가 있고 소화기, 호흡기들이 있는데 거기를 지켜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보다는 예방과 그 면역의 문제가, 방어막의 문제가 이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점막 면역은 항원 특이적인 분비형 이뮤노글로빈 A에 대한 반응, 그런 것들을 잘 길러내면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태국의 의료진은 우한 폐렴 치료법도 뭐 이렇게 발견을 했다, 항바이러스 혼합제를 만들었다 해서 에이즈 치료제와 항바이러스를 혼합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도 결국 우리가 에이즈라는 것도 결국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폐렴에 결국 걸려서 죽는 거거든요. 우리 몸의 외부 균에 이제 면역력이 면역이 떨어지는 파괴가 되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항바이러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내 몸에
전막 면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면역력을 키우면서 이겨내는 거니까 이번에 이런 사태를 통해서 지금 나의 면역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에 대해서 좀 각성하는 문제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폐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그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철저한 방역과 또 개인적으로는 손 씻기 등 이런 예방과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 그 면역력을 높일 수 있어요? 면역력은 기본적인 나의 어떤 그 오장육부의 상태가 관건인데 사실 그 면역력이 너무 좋아서 생기는 문제 아까 교수님이 앞서 말씀해 주신 거 있어요. 우리가 외부 자극에 과민 반응할 때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음식 먹고 막 두드러기 생기거나 뭐 저도 이렇게 꽃게 같은 거 먹거나 생새우 먹으면 입이 막 부풀어 오르고 기도가 막 부풀어가지고 숨쉬기 힘들어지는 그런 반응들이 우리 몸에서 외부 자극을 과하게 반응하는 건데 그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 면역이 오히려 좋아가지고 과유불급으로 죽게 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 몸이 그런 외부 자극의 어떤 항상성 유지를 잘 못하면은 이제 생기는 문제인데 그래서 면역은 결국 호르몬의 문제고 그 호르몬은 신장에서 주로 이렇게 분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장의 건강이 필수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서양 의학을 공부했지만 한의학에서는 이제 신장이 두 개인 이유가 그게 그 신수와 명문화 수화를 다 관장하는 어떤 장기인데 거기서 온몸의 기혈순환이나 림프순환을 좋게 하면서 면역력이 회복된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모든 병은 그 수기와 화기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생기는 거니까 이 수기를 바로잡는 게 면역의 관건이라고 해서 뭐 동양의 수행문화, 명상문화, 요가문화에서는 결국 우리 심장의 불기운을 신장으로 내리고 그 신장의 물기운을 심장으로 올리는 수승화강 그 정을 충만케 하고 기를 장하게 하고 신을 명하게 하는 정충기장 신명의 어떤 메커니즘이 이런 면역력의 관건이라서 우리 등산 도문에서는 왜 태울주를 강조하느냐 이번 신종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보면은 결국 신장의 수기가 관건인데 상제님께서는 태울주를 읽어서 수기주장 주문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모든 병이 범치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뒤에 가서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그 태울주 수행 문화가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이 면역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태울주와 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에 이제 그 항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면역 세포가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외부에 침입한 그러한 병원체들로부터 이렇게 우리 몸을 잘 방어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나의 컨디션이 좋다라고 하는 이 상황,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면역력이 높은 거고요. 이것을 이제 약간 도적으로 표현하면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수기가 이렇게 충만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의 모든 기운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수자, 물이 이제 생명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수기라고 그래요. 이 수기가 꽉 차 있으면 사실은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봤을 때 면역력이 이제 굉장히 높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 독감이 치사율이 30%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100명 중에 30명은 죽었고 70명은 안 죽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안 죽었냐? 우리가 거꾸로 끄는 것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바로 면역력이 이렇게 잘 이렇게 충만한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상제님께서 이렇게 태울주를 이제 우리한테 전수를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기 저장 주문이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수기가 이렇게 잘 저장돼 있으면 사실은 병도 안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늙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것이 자꾸 고갈되면서 늙어서 병이 나서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태울주의 어떤 그런 수기를 우리 온몸으로 이렇게 많이 받게 되면 결국은 이제 앞으로 터질 사실 이건 뭐 제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센 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진리에서 보면은 뭐 시두도 터진다. 훨씬 강력하거든.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수기가 이렇게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성을 이렇게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태울주가 약주문이다. 뭐 그런 말씀도 이렇게 정언을 통해서 전해내려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